안녕하세요. 루시동물 메디컬센터 외과과장 소재원 수의사입니다. 밥을 안 먹거나 반복되는 구토로 내원하는 아이들 중 검사 과정에서 장에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빠른 판단이 필요한 질환인 장폐색과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폐색은 위에서 내려온 음식이나 내용물이 장을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막힌 상태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장이 아프다는 개념이 아니라 장 내용물의 정체로 압력이 올라가고 혈류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응급성 질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 조직이 손상되거나 괴사, 천공 가능성이 있어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폐색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이물 섭취로 장난감, 실, 끈 등의 소화가 불가능한 물건이 장을 막으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 안에 생긴 종양, 장의 일부가 다른 장으로 말려 들어가는 장중첩, 장염전, 그리고 과거 수술 후 생긴 장협착이나 유착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실이나 끈처럼 길게 이어진 선형 이물로 인한 장폐색이 비교적 흔하고, 강아지는 장난감이나 천과 같은 부피가 있는 이물로 인한 폐색이 더 자주 관찰됩니다. 보호자님께서 가장 먼저 관찰하시는 증상은 구토입니다.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구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식욕이 눈에 띄게 떨어지거나 아예 먹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또 배를 웅크리고 가만히 있거나 배를 만지면 통증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처음엔 비교적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증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폐색은 모든 경우에서 바로 수술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막힌 정도가 부분적이고 장벽 손상이나 혈류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수액 치료로 탈수를 교정하고 구토를 조절하면서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이 완전히 막혀 있거나 이물이 자연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낮은 경우, 또는 검사 중 장 괴사나 천공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해집니다. 수술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이물만 제거하는 수술로 마무리가 되기도 하며, 조직 손상이 심하다면 손상된 장의 일부를 절제하고 다시 연결하는 장 문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장 문합술은 손상된 장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남아있는 건강한 장을 다시 연결하는 수술입니다. 장문합술은 장벽이 이미 괴사된 경우, 장에 구멍이 났거나 그 위험이 높은 경우, 종양으로 장 일부를 절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심한 염증이나 혈류 장애가 동반된 경우 역시 장문합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장을 잘라내도 정말 괜찮을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괴사된 장을 그대로 두면 복막염이나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장을 자르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 절제 후에도 정상적인 소화와 배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제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소장인지 대장인지, 또 수술 전 아이의 상태에 따라 회복 과정과 예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폐색은 일상생활 관리로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한 편입니다. 먼저 호기심으로 씹거나 삼킬 수 있는 물건들은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과 끈, 비닐처럼 길고 얇은 물건은 생활에서 자주 노출되는 만큼 특히나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난감은 아이의 체격과 악력에 맞는 크기와 재질을 선택해야 하고, 쉽게 찢어지거나 조각나는 물건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이물 섭취로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아이는 재발 위험이 높을 수 있어서 평소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폐색은 증상만으론 단순 위장장애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빠른 확인이 아이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